극한의 기본 성질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참거짓을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거짓. 흔히 말해서 이제 주변에 OX 판단 문제다 이렇게 말해. 학생들이 입장에서 좀 나름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싫어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자, 우선은 주어진 문제에서 보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우리가 먼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어떤 반례라고 하지, 반례. 이게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예제. 물론 이런 몇 가지들, 반례를 좀 기억해 두는 거, 내지는 반례를 들어서 이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반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극한의 기본 성질이 뭔지를 빨리 판단을 해줘야 돼.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 뭐냐,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일단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 있지, 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한번 봐봐. 리미트 fx와 리미트 fxgx가 각각 존재한다. 자, 존재한대.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억을 한번 써보면 이런 거지. 리미트 fx가 알파라는 값을 갖고, 리미트에 fx 곱하기 gx가 베타라는 또 다른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리미트 gx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주어진 조건에 의한 사칙연산. 자,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 조건에 의한 사칙연산이야. 얘네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gx가 만들어지게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리미트에 fx분의 fxgx.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지금 내가 뭘 쓴 거냐면 둘이 나눈 거지, 그지? 리미트 fx분의 리미트 fxgx. 리미트는 각각으로 따로따로 수렴한다는 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리미트는 분모 분자 따로따로 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 나눴을 때 당연히 얘는 알파분의 베타라는 값을 갖지. 근데 결과적으로 fx가 지워지고 나면 리미트 gx가 알파분의 베타다, 그지? 리미트 gx가 알파분의 베타야. 이런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리미트 gx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사칙연산을 할 때 조심할 거 하나, 나눌 때는 0으로는 못 나눠, 그지? 다시 말해서 리미트 fx분의 리미트 fxgx가 fx랑 fxgx로 나눴으니까 알파분의 베타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fx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말이 없거든. 이 조건이 없어. 이 조건이 없다는 건 뭐냐, 못 나눈다는 거야. 나눌 수가 없다. 만약에 0이라면 못 나누지.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알파분의 베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gx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서 리미트 fx와 리미트 fxgx가 존재할 때, 물론 gx는 둘이 나눠서 만들 수는 있지만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라고. 자, 니은에서 한번 봐봐. 니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미트 fx와 리미트 gx분의 fx, 그지? 리미트 gx분의 fx 각각 존재한대. 그러면 리미트 fx를 알파, 또 하나 리미트 gx분의 fx를 베타라고 하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미트 gx를 구하려면 둘이 나눠야 되거든. 둘이 어떻게 나누냐면 리미트에 gx분의 fx 분의 fx
자, 이렇게 만들면 이게 리미트 gx가 되지. gx분의 fx분의 fx.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베타분의 알파라는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역시 기억과 동일하게 얘가 그지?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역시 나누기가 안 된다. 그 말은 gx를 구할 수가 없더라 이거지. 자, 디귿도 동일한데 리미트 gx를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에 gx분의 fx를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fx를 만들려면 얘네들을 더해야 돼, 빼야 돼, 곱해야 돼, 나눠야 돼. 이번에는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리미트에 gx 곱하기 gx분의 fx. 자, 이렇게 곱해주면 gx가 떨어져 나가면서 리미트 fx가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곱했잖아. 둘을 곱했기 때문에 그냥 알파 베타지. 곱할 때 꼭 0이다, 0이 아니다 이 말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리미트 fx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까다로운 문제야. 까다로운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 자, 똑같잖아. 방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이, 그지? 그러면 기억은 여기 지금 다른 문제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기억은 방금 전에 여기서 봤던 요 니은 있지, 니은. 니은과 동일하네, 그지? 니은과 똑같이 생겼네. 니은과 똑같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다고 보고, 니은부터 리미트에 fx 더하기 gx가 알파야. 리미트에다가 fx 빼기 gx를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만들 거냐? 사칙연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요번에 어떻게 해줘? 둘이 더해버리지 뭐. 그러면 리미트에 둘이 더하게 되면 gx는 사라지고 2fx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로 나눠서 리미트 f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런 극한값을 가지게 된다. 더하기나 빼기에서는 뭐 굳이 0을 따질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니은이 맞지. 자, 디귿에 x-a fx와 x-a분의 gx가 모두 존재한다. 자, 리미트에 x-a fx를 알파, 리미트 x-a분의 gx를 베타라고 일단 설정을 해놓고, fx랑 gx를 곱하려면 어떻게 돼? 둘이 곱하면 되는 거지. 리미트에 x-a fx에다가 x-a분의 gx를 곱해주면 그냥 알파 베타가 만들어질 건데, x-a는 둘이 어쨌거나 처리가 될 거니까 fx gx는 알파 베타다 라고 생각해서 디귿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를 이게 한꺼번에 막 이런 문제들을 막 몰아치면 조금 머리가 아파.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돼. 기억은 fx가 존재하고 fx 더하기 gx가 존재하지 않으면 gx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 있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사칙연산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우리 사칙연산이 불가능하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은 불가능하다. 그 말은 지금 리미트 fx는 존재해. 그러니까 기억에서 보면 리미트 fx가 어떤 알파라는 값을 가져. 근데 리미트에 fx 더하기 gx가 어떤 값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얘는 극한값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fx에다 적용하고
리미트를 gx에다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을 했을 때, 물론 리미트가 왜 지금 따로따로 들어가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원래는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분배를 시켜놨는데, 얘는 극한값이 있다 이거야. 근데 gx가 뭔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극한값이 없어. 그 말은 알파가 극한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gx의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합쳐서 극한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g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따로따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원래 계산이 안 돼. 그래서 기억은 g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fx는 존재하는데 gx가 없으니까 합쳐서 없다고 말한다고. 자, 니은에서 보면 리미트에 fx 더하기 2gx가 극한값을 가져. 디귿에서 리미트에 2fx 더하기 gx가 또 역시나 극한값을 갖는다 이거. 자, 극한값을 갖는 것들이 두 개씩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 푼다 생각하면 돼. 이 둘을 마치 내가 여기에다가 요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디귿은 여기다 왜 썼어? 자, 요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gx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면 2배에서 빼버리면, 아래에서 위로 빼버리면 3fx 그지? 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아래에 있는 거 2배 해서 위에 걸 뺀 거야. 그리고 리미트가 이렇게 붙으면 마치 3으로 나눴을 때 3분의 2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끼리의 사칙연산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은이 옳고, 디귿에서 보니까 2fx-gx가 0으로 극한값을 가져. 자, 극한값을 갖는 것이 하나만 나와 있어. 리미트에 2fx 빼기 gx가 0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고. 0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둘의 극한값이 같다라고 착각하면 틀린다 이거야. 둘이, 문제는 뭐야? 문제는 극한값이 각각의 극한값, 여기 각각이라고 쓰자.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말은 fx와 gx의 각각의 극한값을 모르는 상황에서 둘의 차이가 물론 0이 될 수는 있다고. 근데 이렇게 써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리미트 fx와 리미트 gx의 극한값이 2분의 1만큼의 차이를 갖는다. 차이가 이제 2분의 1배만큼 차이를 갖는다 라고, 이 문구, 이 뒤에 있는 이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라고.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지, 둘의 차이가 0이라고 해서 각각의 극한값이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fx도 무한정 올라갈 수도 있고 gx도 그 fx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고. 올라간다는 말은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 하더라도 0으로 극한값을 갖는 경우들이 우리는 자주 봤다 이거야. 근데 fx와 gx가 각각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디귿을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틀린 거지.
자, 이와 같이 OX 판단 문제들을 하나씩 문제들을 조금 기억해 두면 사실은 지금 여기에 뭐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막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대략 한 6, 7가지 정도 문제들을 다 모아보면 다 비슷한 문제들이 돌고 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들이 많아봐야 10개 안쪽이야. 그 정도는 그냥 외워버려라. 그냥 외워버려.